자, 그럼 3교시 정신요법료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일단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정신요법료는 상담 플러스 치료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고, 또 이 정신요법이 개인을 상대로 한 거냐, 아니면 집단을 상대로 한 거냐, 가족을 상대로 한 거냐, 그 다음에 치료하는 종류 중에 뭐 작업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 모래 치료 뭐 이런 것들 각종 이제 오락요법 이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산정 방법이 달라지고, 또 개인 정신 치료에서는 심리적인 지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힘들어 할 때 심리적인 지지, 힘들다 뭐 이런 거 플러스 정신장애, 그래서 뭐 조현병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장 강박증이 있다던가 뭐 탈모증이 있다던가 이런 이제 정신장애를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 이런 이제 각종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지를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정신장애를 집중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 분석요법으로 나뉘는데요. 자, 우리 정신요법료 산정은 A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도 전문의, 보도를 딴 전문의냐, 레지던트, 전공이냐, 또 전공의도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인데 3년차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치료요법이 각각 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일단은 전문의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하게 되는데요. 요것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레지던트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다 할 수 있는데 3년차 이상만 실시할 수 있는 게 이 개인 정신 치료인데요. 개인 정신 치료에서 여기 보시면 A-1-마, 그러니까 나머지 가나 다라는 1년차에서 4년차 다 가능하지만 마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차 이상인데요.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 정신치료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집단 치료를 하는데 이제 상호작용적으로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약물을 이용을 하고 면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지행동, 그래서 우리 행동 자체를 이제 인지해 가면서 하는 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3년차 이상, 그래서 전문의 플러스 전공이 3년차 이상이 실시할 수 있는 요 치료 방법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 하에 전공의 또는 상근 전문가가 또 실시를 하고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공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레지던트들 얘기를 했고, 상근 전문가에는 누가 속하고 있느냐? 정신전문 간호사.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가정전문 간호사, 방문전문 간호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전문 간호사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있고요. 작업치료사,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작업치료가 있었잖아요. 그런 작업치료사 이렇게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가 실시했을 때 산정할 수 있는 거는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를 하루에 2번 실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개인정신치료 1번, 가족치료 1번 이렇게 실시를 했을 때 이거는 다 인정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사례에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개인정신치료하고 가족치료는 하루에 2번 이상 실시했다라고 하더라도 1번만 산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청구 자체를 한 번만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한 번에 한 번, 일일 1회인데요. 이 가족 치료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가족 치료 들어갔었잖아요. 가족 치료 같은 경우는 주 3회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가족 치료에서도 개인 가족 치료냐, 집단 가족 치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 집단 가족 치료는 월 1회만 산정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료 행위료에서 처치 및 수술료, 캐스트료, 그리고 치과에서 하는 진료 행위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치 및 수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치, 뭐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했을 텐데, 이 질병이라든지 부상의 치료를 위해서 트리트먼트, 처치를 했거나 오퍼레이션, 수술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이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과 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 처치, 그 다음에 화상 환자분들, 뻔 환자, 화상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처치를 했을 때, 뭐, 좌욕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인공호흡, 이런 이제 처치를 했을 때, 이 행위에 해당하는 비용 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절개술이라든지, 봉합술 같은 기본 처치, 그 다음에, 그 피부나 연부 조직 아니면 뭐 근골격계 각 기관 뭐 림프절 그다음에 뭐 위, 장 뭐 이런 이제 신체 각 부위별로 이루어지는 수술이라든지 응급처치 그다음에 이 처치를 할 때 중재적인 시술을 이용을 해서 하는 처치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수술 용어도 인시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술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수술 용어는 저희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술 및 처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료 행위, 어떻게 행위했느냐, 시간, 그 다음에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 각각 수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처치 및 수술료는 비용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종류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게 이 처치 및 수술료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시전을 했다, 절개를 했다, 슈처, 봉합을 했다. 근데 인시전, 절개를 했을 때도 이 신체 각 부위에서 몇 부위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이 인시전 절개를 했을 때 1cm 미만이냐, 2cm 미만이냐, 뭐 5cm 이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가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시간은 뭐 수술 같은 경우, 그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다. 그래서 이 처치 및 수술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위별 수가표를 잘 보면서 이제 그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산정 지침에서 가산되는 거 위주로 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야간은 당연히 가산이 되죠. 그래서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 또는 공휴일에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라는 말은 뭐 응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처치나 수술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착수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를 가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착수 시간이 18시 이후여야 되겠죠. 그죠? 18시 이후였고 아침 09시 전에 착수를 했다. 그러면은 뭐 09시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처치하는 시간, 수술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가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만, 네. 자, 분만 보시면 이제 심야 22시부터 06시에 분만을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코딩을 이제 이 처치 및 수술료는 이제 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에 435, 436, 438, 45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류 코드를 넣었을 때는 100%를 가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심야에 분만을 했을 때는 또 가산이 되니까 혹시 우리 병원에 분만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착수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 대상 환자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응급증상, 준응급증상에 해당하는 환자분인데 응급처치료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응급적으로 어떤 처치 수술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응급처치료 같은 경우도 50% 가산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동일 절개 하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복을 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하나만 했는데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는, 자, 기억하세요. 주된 수술은 100%고요. 부수된 2번째 수술은, 자, 의료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종합병원은 70%, 병원은 50%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좀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술이 들어갔는데 4번 보시면 수술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그래서 이제 집도의가 어떤 거를 할 것이다 라고 들어가 봤더니 손대기가 좀 어렵다던가, 아니면 뭐 진단이 잘못돼서 수술 방법을 이제 다시 논의를 하고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이런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수술의 목적은 다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술은 했기 때문에 시술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요 목적은 못했어도 중단됐을 때까지의 시술 상태가 비슷한 항목을 수술료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 절제술을 했는데 암 절제까지는 안 했고 절개술 하고 그 다음에 상태 확인하고 또 뭐 마취는 어떤 마취를 사용을 했고 뭐 이런 이제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술한 상황에 대해서는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동일 마취 하에, 이제 동일 절개 하에 2가지 수술을 했을 때 산정 사례 볼게요. 그래서 사례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2가지 제왕절개술을 시저리안 섹션 C색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왕절개를 하면서 충수까지, 우리 이제 충수돌기 있잖아요. 맹장 끝에 붙어 있는 이 충수까지도 절제를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뭐 그냥 배 연김 했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제왕절개 하기 직전에 충수돌기염 뭐 진단을 받았다.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술을 했다. 동일 절개 하에, 동일 마취 하에 2가지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주 수술인 제왕절개술은 100% 산정을 하고, 부수된 수술, 그래서 이제 뭐 그 충수절제술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종합병원하고 병원하고 퍼센트가 달랐죠. 그래서 70%, 5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 기록지에서 보면 이제 제왕절개술 하시는 환자분은 뭐 당연히 산모겠죠. 예. 그래서 산모가 제왕절개 하러 들어갔는데 충수절제술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2개를 100% 해서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2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편도선 수술을 하러 들어갔대요. 예. 그래서 편도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아데노이드까지 절제를 하고 왔다. 그래서 우리 이제 편도선 위에 이제 아데노이드 같은 경우도 잘 붓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편도선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러 들어간 김에 아데노이드까지 절제했다라고 하면은 주된 요 편도선 절제술, 적추술 같은 경우는 100%, 그 다음에 아데노이드 자체를 이제 절제해서 빼냈을 경우에는 종합병원 70%, 병원 50% 이렇게 산정이 된다. 자, 그리고 마취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행위료잖아요. 요거는 행위료에 들어가는 거는 두 가지 행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위는 100%, 두 번째 행위는 의료기관급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졌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마취 행위료라든지 마취에 들어가는 재료나 약재 이런 것들은 100% 산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뭐 재료라든지 약재가 더 추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추가로 들어간 것도 이렇게 70, 50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요것들은 다 100%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정 지침 이어서 쭉 보자면 저희가 이 처치나 수술을 할 때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치나 수술을 했을 때도 이 레이저에 대한 거는 따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소정 점수만을 같이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술 및 처치를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 위 내시경, 장 내시경 뭐 이런 게 이제 제 내시경료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처치 및 수술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이용을 했을 때는 얘도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산하는 게 의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항목, 뭐 충수 절제술을 했다, 아펜딕토미를 했다. 근데 외과 전문의가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20에서 30%를 가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항목을 예를 들어서 폐 적출술을 했는데 이 폐 적출술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보도단 그 전문의의 그 뭐 면허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서 어떤 전문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아펜덱토미 충수 절제술인데 이 코드로 하면은 가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 적출술을 했을 때 요 코드를 산정을 하면 이 폐 적출술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에 해당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이런 흉부외과 전문의가 따로 있고 외과 전문의가 따로 있을 때 이런 수술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요 가산금도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치나 수술에 들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약재라든지 기본적인 치료 재료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런데 뭐 별도로 산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인공적으로 우리 이제 뭐 이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관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혈관도 인공적인 거라든지, 심박기, 우리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심장 판막, 우리 이제 판막 결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적으로 심장 판막을 넣었을 때 이 심장 판막에 해당하는 재료대, 인공 식도라든지, 우리 또 카탈락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인공 수정체 같은 거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뭐 비급여 항목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씩 가격은 다릅니다. 근데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심근 부착용 심박기 도선 전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을 할 때 체내에 고정시켜 놓는 이런 나사, 우리 핀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나 금속 핀, 그 다음에 금속 선 고정시키기 위한 못,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따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사라든지 핀, 금속 선, 못 이런 것들은 개수가 또
우리가 카운팅을 해가지고 몇 개까지가 이제 보험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체내에 이제 유지되는 것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관이라든지 드레네이지 배액을 시키라던가 배액할 때 필요한 이제 배기용 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산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축성 붕대인데 이제 고정용 신축성 붕대, 우리 뭐 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 세척에 사용되는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 위 세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럭 인톡시케이션 DI라고 하죠. 약물 중독에 의해서 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급실에서 이 가스트릭 라베지 그 위 세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 세척을 할 때 이 생리식염수가 이제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1리터짜리를 10개, 15개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이제 따로 생리식염수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따로따로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최소량만 위세척을 이제 한다던가 이런 이제 약간의 과소 진료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별도 산정하는 것 중에 이 재료대가 따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과소 진료를 막고자.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또 여기 보시면 장관이 또 별도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저희가 따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 청구할 때 보시면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다 구입했을 때 재료 구입 근거 자료,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입했다. 그리고 가격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 증빙 자료.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어떤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입했다라는 증빙 자료를 어디에다가 송부한다? 심사평가원. 우리가 이제 심평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평원에 이미 모든 근거 자료가 송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별도로 이제 산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는 인공관절을 5개를 구입을 했다. 5개를 구입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있는데 6개로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개를 구입을 하고 나중에 1개를 더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1개 따로 구입한 증빙 자료까지도 같이 송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별도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우리 처치나 수술을 할 때 나이대별로 그 다음에 의료기관별로 해서 가산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원 중인이에요. 네, 입원 중인. 입원 중인 신생아에게 처치나 수술을 했을 때는 100%를 더 가산할 수가 있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120%, 20%를 더 가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 중인 1세 미만의 소아에게 했을 때는 50%를 가산하는데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은 더 많은 100%를 가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가산을 하는데 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급은 5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100%, 50%, 30%가 되겠죠. 예, 30%인데 상급 종합병원은 상대가치 점수를 좀 인정을 해줘서 더 많이 가산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우리 화상치료,
그래서 화상 치료는 또 처치 수술료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화상 치료를 했을 때 이 화상 치료를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50%를 더 가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상 치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뭐 몇 도냐, 그 다음에 몇 %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탱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의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처치 및 수술료에서 입원 중인 이제 뭐 신생아, 뭐 소아, 뭐 나이대별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술 시행일날,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시행일날 1.5kg 미만이다. 그래서 신생아인데 체중이 수술 시행하는 날 1.5kg 미만이면 30% 가산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입원 중이죠. 그래서 1세 미만에는 200%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체중에 따라서 또 가산하는 퍼센트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치료 재료대가 이제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치료 재료대가 몇 개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지도 보험급여의 인정 기준도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뭐 마취를 한다던가 할 때 기관 내 삽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투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엔도튜브, 이 기관의 삽관 튜브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전신 마취 환자라던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 또는 이제 응급으로 이제 기도가 막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붓거나 해가지고 기도 유지를 목적으로 이 기관 내 튜브를 삽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삽관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환자분들한테는, 이분들은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1개까지 인정이 된다. 자, 그리고 폐결핵 환자나 인공호흡기를 8시간 이상 사용을 하는, 아니면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또 치료 기간 중에 1개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인디케이션, 인정 기준이 어떤 환자냐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치 카테터가 있어요. 우리 소변줄이라고 하죠. 폴리카테터라고 하는데요. 이 폴리카테터에서 이제 실리콘 이용한 폴리카테터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수술 후 안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남자분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요실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피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유치 카테터를 사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 카테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주 이상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치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을 때는 2주에 1개를 이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2달 동안 2개월 동안 유치 카테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2달 동안 4개의 유치 카테터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인정 기준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2주에 하나인데 인정 개수를 초과해서 사용을 했다 그랬을 때는 요 재료 비용, 이 카테터에 해당하는 재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린백이라든지 유린 아월리백, 그래서 이제 유치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있으면 소변 주머니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바일백,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담즙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레네이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테터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이라고 이렇게 뭐 해모백, 바일백, 유린백 여러 가지 이제 백 시키는 용기들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유린백 같은 경우는 위에서 유치 카테터가 2주에 하나를 산정을 했잖아요. 유린백도 마찬가지로 2주에 하나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유린 아워리 백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소변을 측정하는 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별 소변 측정하는 용기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 중에 한 개가 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유린 아워리 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24시간, 그래서 만 하루를 또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만 산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린 아워리 백을 사용을 하다가 이 유치 카테터를 계속 조금 더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 유린 백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일백 같은 경우는 담즙을 이제 이렇게 빼내기 위한 이런 이제 카테터가 삽입이 됐다. 그러면 이 바일백 같은 경우도 치료 기간 중에 하나만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준에 안 되던가 그러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맛배기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인시전 절개술을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절개술, 처치 및 수술료는 자죠. 그래서 절개술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1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절개, 인시전을 넣었을 때 이 인시전 길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cm 미만이냐, 2cm 미만이냐, 아니면 뭐 5cm 이상 됐느냐, 이렇게 이제 길이에 의해 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한 환자한테 인시전을 여러 부위에다가 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신을 7부위로 구분을 해놨어요. 7부위로 구분을 해놨는데, 자, 살펴보면 머리 부분, 두부,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인데 앞쪽에 있는 복부냐, 이제 뒤쪽에 있는 배부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팔다리도 좌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팔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7부분이 두부, 복부, 배부, 그 다음에 좌우 상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7부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산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유리 파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개를 해야 되는데 머리 쪽에 하나, 뭐 배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상지에 하나, 이러면은 3개로 해가지고 각각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슈처, 봉합술. 그래서 상처 부위의 봉합술 같은 경우는 자 다시 2가 되는데요. 얘도 인시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슈처 이제 봉합을 했을 때도 얘도 좀 한 군데만 봉합한 게 아니라 여러 부위에 의해서 봉합을 했을 때는 위에 똑같이 7부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산정을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에서 기본적인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